자, 안녕하세요. 저는 유명파유요 중3 1학기 내용 수업을 진행할 이 책의 저자 이주엽입니다.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진행할 수업은 1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무리수와 실수 단원이고요. 자, 문제 번호는 139번부터 204번까지. 문제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밑에 유형을 보면 알겠지만 유형 1번부터 유형 12번까지 총 12개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무리수와 유리수 그리고 그 개들을 다 갖고 있는 실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바로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이제 내용, 무리수와 실수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1번 무리수.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수, 즉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리수가 뭐냐? 유리수는 저번에 배웠죠? 유리수는 A분의 B. 이때 A, B는 정수.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분수 형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는 다 유리수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무리수는 뭐냐?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뭐 대표적인 게 파이죠, 파이. 파이는 뭐 3.14, 뭐씩. 뭐 저는 따로 파이의 뒷자리를 외우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파이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걸 이미 배웠잖아요. 그래서 파이가 바로 대표적인 무리수죠, 무리수. 자, 그리고 뭐 앞에서 배웠지만 루트가 있는 값들. 루트를 더 이상 없앨 수 없는 것도 무리수입니다. 예를 들어 루트 3이라든가 뭐 루트 2 같은 것들 역시 무리수입니다. 자, 얘들도 실제로 값을 표현해보면 이렇게 파이처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표현이 됩니다. 그럼 루트 4는 뭡니까? 루트 4. 루트 4는 결과적으로 루트 안에 2의 제곱이 있는 거니까 2. 루트를 없앨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루트를 없앨 수 있으면은 유리수고요. 루트가 끝까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으면 무리수입니다. 그걸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밑에 소수의 분류 보시죠. 소수의 분류. 자, 소수는 크게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자, 유한이라 하면은 끝이 있다는 뜻이죠. 0.17, 0.354, 뭐 이런 식으로 끝이 딱 정해져 있는 소수를 유한소수라 부르고요. 자, 무한소수는 말 그대로 끝이 없는데 이 무한소수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끝이 없는데 뭔가 순환하면서 끝이 없냐. 두 번째, 순환하지 않으면서 끝이 없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무한소수 두 개, 순환하면서 끝이 없는 거랑 순환하지 않으면서 끝이 없는 이 두 소수 중에 순환소수는 유리수라고 배웠죠. 그리고 우리 이미 앞에서 왜 순환소수는 반드시 뭐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 형태, 분수꼴로 고칠 수 있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유리수인 거고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우리가 뭐라 부른다?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무리수라고 부릅니다. 무리수. 자, 그래서 세 번째 실수. 실수라 하면 결과적으로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한다. 자, 즉 실수란 거는 결과적으로 유리수랑 더하기 무리수. 이 두 개 다 합친 걸 실수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바로 밑에 있으니까 밑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실수의 분류. 자, 실수로 하면은 이제 크게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뉘고요. 그리고 이 유리수 속에는 종수와 종수가 아닌 유리수. 종수가 아닌 유리수란 거는 분수나 이제 소수점 있는 형태. 어차피 소수점 있는 형태 자체가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값이거든. 자, 그래서 종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고요. 또 종수 속에는 양의 종수, 우리 흔히 양의 종수는 1, 2, 3 자연수로 부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의미정수. 의미정수는 마이너스 붙어 있는 형태. 자연수에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리수는 방금 얘기했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루트가 있는 형태라든가 루트가 없더라도 뭔가 소수점이 뭐 끝까지 나오긴 하는데 순환되는 게 없는 형태의 무한소수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죠? 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제곱근표를 이용한 제곱근의 값.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루트 2라든가 루트 3 같은 값들을 뭐 정확히 바로 뭔지 아냐?
뭐 얘가 뭐 대략 1점 얼마 얘도 1점 얼마인데 정확히 뒤에 어떤 값이 쭉 나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사값을 나타낸 표가 있거든요. 그걸 우린 제곱근표라고 합니다. 제곱근표. 자, 그래서 이 제곱근표는 1부터 99.9까지 수에 대한 양의 제곱근의 값을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까지? 셋째 자리까지 나타낸 겁니다. 반올림해서 근사값이라고 했죠. 원래 루트가 있는 무한소수는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지만 그렇다고 그 끝이 없는 수를 쭉 적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반올림해서 나타낸 거고요. 제곱근표를 보는 방법은 처음 두 자릿수의 가로줄과 끝 자릿수의 세로줄이 만나는 곳에 있는 수가 그 수의 양의 조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밑에 예를 봅시다. 루트 1.12를 어림한 값은 왼쪽 수의 1.1. 일단 두 자릿수, 처음 두 자리 1.1 보고요. 자, 그 다음에 1.1 다음에 2가 있잖아요. 2. 그러면 그 다음에 2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1하고 2가 만나는 지점, 즉 1.058. 저게 바로 루트 1.12를 12의 이제 근사값이란 거죠. 알겠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앞에 두 자릿수 먼저 왼쪽에서 찾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끝에 있는 한 자릿수를 우에서 찾아가지고 두 녀석이 크로스되는 지점, 만나는 지점의 값이 바로 너희들이 찾는 값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뭐 보기 어렵지 않죠? 그럼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실수와 수직선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무리수를 수직선이 나타내기. 자,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빗변의 길이를 구하며 무리수를 수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옆에 그림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오른쪽 그림에서 모는 한 칸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다. 요 한 칸의 길이가 이게 자체가 한 칸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고요. 이때 삼각형 AOB. 그럼 이 정사각형 딱 정확히 절반 쪽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즉 OA. OA는 뭐가 되냐면 OA는 루트 안에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자, 왜냐하면 가로 길이도 1이고 세로 길이도 1이니까 1이니까 피타고라스 가지고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 빗변의 길이가 루트 2. 자, 그럼 이제 이 길이를 어떻게 해? 이 길이를 콤파스로 그대로 내리듯이 콤파스로. 왜냐면 콤파스로 이렇게 원그릇씩 내리면 되거든요. 콤파스로 원그릇씩 내리면은 여기 어느 지점에 올 거란 말이죠. 요 길이만큼. 요 길이를 그대로 내렸으니까 루트 2 길이만큼의 형성되는 어떠한 지점이 있다. 여기가 바로 루트 2가 되는 지점이다. 물론 0을 기준으로 내렸기 때문에 루트 2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1이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사각형 만들어. 한 변의 길이가 1이 되도록. 정사각형 만들었을 때 이 정사각형 이 빗변의 길이는 당연히 루트 2거든요. 피타고라스 써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얘를 그대로 콤파스로 내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쭉 내리면 이렇게 원 그리듯이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까지 길이가 루트 2가 되겠죠. 근데 얘는 시작점이 어디니까? 시작점이 1이라는 시작점에서 루트 2만큼 오른쪽 간 거니까 이때 이 지점은 1 플러스 루트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얘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무리수에 해당하는 그 지점을 수직선이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때 중요한 거는 피타고라스의 줄을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실수와 수직선. 자,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의 한 점에 대응한다. 모든 실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여기 실수 1, 실수 2, 뭐 이 사이에는 1과 2 사이에는 당연히 뭐 2분의 3 또는 루트 2 이런 식으로 뭔가 대응하는 값을 다 메꿀 수 있거든요. 이 점들을.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방금 얘기했죠. 1과 2 사이에는 뭐 2분의 3도 있고, 뭐 1.1도 있고, 1.2도 있고, 루트 2도 있고, 루트 3도 있고, 엄청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유리수도 많고, 무리수도 많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 즉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을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수직선, 사실 수직선이 선이라는 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뭐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점이죠, 점. 점들을 이렇게 촘촘하게 점들을 다 이렇게 막 찍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점들이 모여서 이 선의 형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점들 자체가 다 뭐로 이루어져 있다? 실수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실수. 즉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수직선은. 그 수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은 바로 뭐랑 보다? 유리수와 무리수로 된 점들이다 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실수의 대소관계. 자, 실수, 유리수, 무리수의 대소관계인데 양수는 0보다 크고 음수는 0보다 작다. 우리가 보통 수직선 얘기하자면 0이 여기 있다면 플러스 1은 여기, 마이너스 1은 여기, 마이너스 붙는 건 항상 0의 왼쪽 편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또 기본적으로 양수는 음수보다 크다. 우리가 수직선을 얘기할 때는 오른쪽에 있을수록 크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조건 양수는 0보다 오른쪽에 있고 음수 무조건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수가 크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다. 양수끼리. 그 양수끼리는 숫자 자체가 클수록 크다는 얘기야. 1보다는 2가 크고 2보다는 3이 크고 3보다는 4가 크고 이게 숫자가 클수록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다. 자, 무슨 말이냐? 아,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는 마이너스 2가 작고요. 마이너스 2보다는 마이너스 3이 작죠. 근데 얘들은 절대값이 씌우게 되면 그냥 1, 2, 3이 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부가 붙었을 때는 마이너스 부가 붙어있는 값들은 그 절대값, 그 수 자체가 클수록 더 작은 값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죠?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두 실수 A, B 대소관계는 뭐로 할 수 있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A 빼기 B의 부호로 할 수 있다. 두 값을 뺀 거. 뭐 가장 간단한 예가 뭐가 있습니까? 뭐 5 빼기 2 당연히 3이죠. 왜? 얘가 더 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그럼 반대로 2 빼기 5 하면 어떻게 됩니까? 뒤 빼는 수 더 작으니까 결과는 음수 나오죠. 그래서 음수 나왔다는 거 딱 두 개를 빼서 음수 나왔다는 얘기는 뒤에 빼는 수가 더 크구나. 두 개를 빼서 양수 나왔다는 건 앞에 빼지는 수가 더 큰 거구나. 이렇게 두 수를 빼서 대수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수학에서 가장 빈번하게 많이 쓰는 대소 비교 방법이 바로 두 개를 빼보는 겁니다. 물론 빼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뭐 나눠 본다거나 아니면 두 값을 비교한 녀석의 형태를 맞춰준다거나 해서.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은 두 값을 빼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빼서 양수다? 그럼 앞에 게 큰 거네? 두 개를 빼서 0이다? 빼서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없다는 거는 두 값이 같을 때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뺐는데 결과가 음수다. 그러면 뒤에 빼는 녀석이 크다는 거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너무 당연한 거죠. 이제 문제 풀면서 이걸 어떻게 써먹을지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알 거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유형 1번. 유리수와 무리수 구별을 하자라는 이제 내용인데, 문제 번호 139번이고요. 자, 다음 중 유리수를 모두 몇 개인지 구하라. 유리수 찾는 거야. 자, 첫 번째, 루트 2 빼기 1. 자, 루트 2. 루트 2 빼기 1인데, 루트 2는 무리수죠. 1은 유리수입니다. 자, 무리수.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1. 이거 알았었는데 까먹었네. 대충 4, 1, 4, 이렇게 여기서 1을 뺐다 치자. 뒤에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으로 나오는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1을 빼봤자, 이 순환하지 않는 부분. 즉, 0.41, 4, 얘는 계속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즉, 무리수에서 유리수를 빼거나 더해도 순환하지 않는 부분은 남아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곱하거나 나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무리수에다 유리수를 더하고 빼거나 또는 곱하거나 나눠도 무리수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순환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다. 즉, 얘는 무리수입니다. 무리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트 0.09. 내가 앞에서 설명할 때 루트가 남아있으면 계속 무리수라고 했죠. 루트가 있으면 무조건 무리수다. 루트가 사라질 수 있으면 유리수고요. 자, 그러면 루트 0.09. 0.09는 우리가 뭡니까? 0.3의 제곱이죠. 근데 여기에 루트를 씌워놨습니다. 자, 우리 저번에 배웠죠?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서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관계? 없어질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서로 없어지면 0.3. 즉, 루트가 더 이상 없죠? 그리고 얘는 유한소수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유리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유리수. 두 번째 거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얘도 루트 안에 제곱이 있네.
루트 안에 마이너스 5의 제곱이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루트 안의 제곱은 없어질 수 있어. 없어질 수 있는데 그냥 없애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왜? 수학에서는 루트가 붙어있는 상태일 때는 절대 음수가 될 수 없다. 그럼 얘는 안에 있는 마이너스로 그대로 끄집어내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 씌워서? 절대값 씌워서 양수로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즉, 얘는 그냥 5죠, 5. 5는 뭡니까? 당연히 양의 종수, 즉 유리수의 한 부분이죠. 파이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무리수죠? 뭐 볼 것도 없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자, 그 다음에 루트 0.4 순환. 자, 갑자기 순환소수 나왔죠? 자, 우리가 순환소수는 분수 고친 방법이 뭐였습니까? 분수 고친 방법. 소수점 아래에 순환되는 거의 개수만큼 구를 써주고, 얘는 이제 소수점 아래에 순환되는 개 사 하나밖에 없으니 구를 한 번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 값에서 순환되지 않는 걸 빼는 건데, 전체 값이 4고요. 순환되지 않는 거는 0밖에 없으니까 그냥 4가 되겠네요. 자, 그럼 루트 9분의 4. 9분의 4는 뭐죠? 9분의 4는 3분의 2의 제곱이죠? 그럼 루트 안에 또 제곱이 있는 거네? 그럼 없어진다 생각하면 되니까 3분의 2. 물론 원래 절대값 씌워야 되지만 이거 자체가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끄집어내도 괜찮죠. 우리가 루트를 없앨 때는 양수인지 아닌지 판단이 중요한 거니까.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때.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유리수네요. 얘는 유리수고요. 자, 마지막 거. 0.312, 312, 점점점. 자, 뭔가 점점점이란 거는 무한소수라는 뜻이죠. 끝이 없다. 하지만 얘는 지금 봤을 때 312, 312. 순환되는 게 보이죠? 즉 순환소수죠. 순환소수는 뭡니까? 유리수죠. 그래서 마지막 거는 유리수입니다. 자, 그래서 유리수는 모두 몇 개이냐? 유리수는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유형 2번. 무리수의 이해.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문제는 148번이고요. 정답이 2개 있습니다. 자, 유한소수는 모두 유리수다. 유한소수. 끝이 있는 소수. 뭐 0.1, 0.34 뭐 이런 것들. 유한, 끝이 있는 것들. 자, 끝이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끝이 있는 소수는 무조건 분수로 고칠 수가 있죠. 분수로 고쳤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분수 형태에 고칠 수 있다는 거는 바로 유리수의 가장 기본 정의죠.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죠? 유한소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2번,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무한? 끝이 없는 거? 자, 무한소수는 무리수도 있고 유리수도 있죠.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는 무리수고요. 순환하면은 유리수입니다. 무한소수 중에. 그래서 2번은 틀렸죠. 일단 1번은 맞는 거고요. 자, 3번. 순환소수는 모두 무한소수이다. 순환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순환한다는 것 자체가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무한소수. 맞죠? 4번. 무한소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아니죠. 2번, 4번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자, 무한소수 중에 순환하면 유리수, 순환하지 않으면 무리수죠. 4번 틀렸고요. 5번. 소수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 이루어져 있다? 아니죠. 순환소수는 뭐의 일부분입니까? 순환소수는 무한소수. 얘 일부분이죠. 무한소수 중에 순환하는 것도 있고 순환하지 않는 것도 있죠. 그래서 정확히 얘기를 하려면 소수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옳은 거는 1번하고 3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3번 실수의 분류에 관한 문제인데요. 문제 번호는 153번이고요.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정답은 2개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 옳지 않은 거. 자, 1번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쵸? 실수의 가장 큰 분류는 유리수와 무리수죠. 물론 유리수 속에는 종수 0, 종수 아닌 수, 뭐냐, 말이 헷갈리네. 종수와 종수 아닌 수 이루어지고 또 종수 속에는 양의 종수, 0, 음의 종수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1번은 맞고요. 자, 2번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유리수다. 그렇죠. 무한소수는 순환하냐 순환하지 않냐. 그런데 순환하면 유리수, 순환하지 않으면 무리수. 2번도 맞죠. 3번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실수가 아니다. 우리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뭐라 부릅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죠. 무리수. 근데 무리수는 역시 무리수와 유리수를 합쳐서 우리는 그걸 뭐라 부릅니까?
실수라고 부르죠, 실수. 실수가 맞죠? 3번 틀렸네요. 옳지 않은 말이죠? 4번. 실수 중 종수가 아니었으면 무리수다? 아니죠. 종수가 아니었으면 무리수가 아니죠. 뭡니까? 종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죠. 종수가 아닌 유리수. 바로 무리수 될 필요 없죠. 종수가 아닌 유리수는 분수나 소수 형태. 뭐 3분의 1이라든가 0.2라든가 이런 뭐 종수가 아닌 유리수도 있죠. 바로 무리수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자, 5번. 기하 분수이면서 무리수인 수는 없다. 기하 분수란 무슨 말입니까? 기하 분수란 건 이런 분수 형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수 형태가 바로 뭐의 정의? 유리수의 정의죠. 자, 그래서 분수가 됐다는 건 그때부터 유리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리수인 수는 없다.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4번입니다. 알겠죠? 기본 정의만 잘 기억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4번. 제곱근표를 이용하여 제곱근의 값 구하기. 앞에서 내가 제곱근표 보는 방법 얘기했었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제곱근표에서 루트 A는 2.864. 그 다음에 루트 B는 2.834. 이걸 만족시키는 AB 에 대해서 100A 빼기 B 값 구해라. 자, 그럼 2.864를 한번 찾아볼게요. 2.864. 어디 있습니까? 이 표에 보면 내가 어디 적어놨더라? 아, 여기 있네. 2.864. 자, 그 말인 즉슨 8.2랑 왼쪽은 8.2, 위에는 0.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루트 8.2 뒤에 붙는 값이 0. 루트 8.20. 이 녀석의 값이 바로 2.864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8.20. 그냥 8.2라고 하면 되겠죠. A는 8.2. 자, 두 번째 B. 자, B는 2.834.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2.834. 자, 그러면은 이제 왼쪽 가로줄에는 8.0. 그 위에 줄에서는 3. 그 말인즉슨 루트 8.0 쓴 다음에 제일 끝자리가 3인 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8.03. 그게 바로 누구다? 2.834다. 자, 끝났네요. 그럼 B는 바로 8.03이다. B는 8.03이다. 자, 우리는 그래서 뭐 하자? A, B를 뺀 거에 100배. 8.2에서 8.03 빼면 0.17이죠? 0.17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자. 100배니까. 그럼 답은 17이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제곱근표를 볼 줄 아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5번.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 아유, 이거 안 지웠구나. 자, 158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 같이 수직선 위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가 있다. ABCD. 이 정사각형 보이죠? 한 변이 1입니다. 여기 한 변이 0부터 1까지인 거 딱 보이죠? 그래서 1. 자, 이때 AC, AQ 같고요. BD, BP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C, AQ. AC 요 길이랑 AQ 요 길이 같다. 그 말은 콤파스로 이렇게 그대로 내린 것처럼 이렇게 내렸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BD랑 BP가 같다. 역시 콤파스 이렇게 내린 것처럼 그대로 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점 P의 좌표는 1 빼기 루트 2다. 자, 중요한 거.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이렇게 딱 가르게 되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만약에 모른다 치면 x 잡으면 되죠. 그럼 우리 피타고라스 쓰게 되면 요거의 제곱은 직각삼각형이니까 x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이거랑 이거의 제곱이 합과 같다. 즉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즉 x제곱은 1 더하기 1은 2. 자, 제곱해서 2가 된다. 우리가 제곱근의 성질 제곱해서 2가 되는 게 뭡니까? 바로 루트 2죠. 제곱해서 2가 되는 거. 루트 2. 즉 누가? x가. 즉 요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다. 자, 그러면 우리는 AC 길이도 루트 2, BD 길이도 루트 2라는 걸 알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점 P 좌표. P 좌표는 요만큼 길이가 루트 2인데 일단 지우고. 자, 여기서 이까 길이 루트 2다. 근데 지금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1부터 시작해서 1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루트 2만큼 간 거죠. 그럼 왼쪽으로 갔다는 거는 작아졌다는 얘기니까 1에서 루트 2만큼 빼야 되겠죠. 그래서 점 P 좌표는 1 빼기 루트 2.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정 Q의 좌표. Q는 요걸 그대로 내린 거거든? 그럼 요만큼 길의 루트 2만큼 갔다는 얘기야. 근데 시작점이 0이죠. 그 0에서 오른쪽 루트 2만큼 갔다. 그럼 0에서 루트 2만큼 더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루트 2가 그냥 루트 2가 돼야 되겠죠. 0 플러스 루트 2니까. 근데 2번은 1 플러스 루트 2. 틀렸네요. 뭐, 나머지 또 한번 볼게요. 이미 답은 알지만. 3번. BP는 루트 2. BP. BP의 길이 루트 2. 맞죠? 저 그대로 내린 거니까. PA는 루트 2 빼기 1이다. PA 길이. PA가 뭡니까? P에서 여기까지, A까지. 자, P에서 B까지 길이. 이게 루트 2고요. 요만큼 1이죠. 그럼 요 짜투리는 이 루트 2에서 1만큼 빼야 되겠죠. 맞네요. 5번. 점 PQ에 대항하는 두수의 합은 1이다. 점 PQ에 대항하는 두수. 자, 아까 P는 뭐였습니까? P는 1을 기준으로 루트 2만큼 한 거니까 P는 1 빼기 루트 2. Q는 0을 기준으로 루트 2만큼 한 거니까 0 플러스 루트 2니까 그냥 루트 2.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루트 2가 사라지니까 1. 맞네요. 자, 그래서 답은 어차피 2번이고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는 유형 6번. 문제는 166번이고요. 무리수를 수직선이 나타내기. 두 번째. 자, 봅시다. 자, 오른쪽 그래서 모는 한 칸은 한 변의 길이 1이다. 요 모는 한 칸. 잘 보려는지 모르겠지만 이 작은 한 칸. 요 작은 한 칸은 한 변의 길이 1인 정사각형이야. 자, 이때 CD랑 CP가 길이 같다. CD랑 CP 같다. 즉, 콤파스로 그대로 이렇게 선을 이렇게 내렸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콤파스 이렇게 내렸다. 이때 점 P에 되는가? 자, 그럼 콤파스를 내렸다는 얘기는 요 길이랑 같다는 얘기죠? 그럼 얘 길이를 구해야 되겠네. 근데 이 길이를 보면 알겠지만 요 길이가 지금 정사각형 몇 개? 정사각형 하나, 둘, 셋. 정사각형 3개를 가로지르는 형태의 선이거든? 요 길이가.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피타고라스 쓰면 되죠? 여기 직각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 1일 거고요. 이것도 한 변이 1이니까 3개 합치면 3이 되겠네요. 자, 그럼 피타고라스 쓰게 되면 요걸 x 잡으면은 x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 1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랑 같다. 그러면 x제곱은 10이다. 제곱에서 10 된다. 제곱에서 10이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x는 루트 10이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길이 알았죠? 이 루트 10이란 거? 근데 얘를 그대로 내렸는데 얼마를 기점으로? 요 3이라는 값을 기점으로 오른쪽 루트 10만 갔어. 오른쪽 갔다는 건 더 커졌다는 얘기니까 3 플러스 루트 10이라고 써야 맞는 표현이겠죠. 요 P의 자리가. 3을 기준으로 루트 10만 갔으니까. 알겠죠? 그 답은 3 플러스 루트 10이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쉽죠? 어렵게 생각할 거 전혀 없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7번. 무리수를 수직선에 나타내기 3번인데, 자, 이번엔 좀 글자 좀 작게 볼 거야. 왜냐, 문제 길이를 길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축소할 수밖에 없었거든. 자, 다음 그림 같이 반지름 길이가 2인 원. 자, 여기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자, 이 원이 수직선의 원점, 여기 0이라는 지점 접하고 있고요. 이 저점을 P라 하자. 자, 그리고 이 원을 수직선을 따라서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 시계 바늘 방향으로 돌려, 한 바퀴 돌려, 이렇게. 이쪽 한 바퀴 돌립니다. 돌려서 다시 정확하게 한 바퀴 돌려서 이 지점 오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원래 여기 있던 점 P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수직선에 닿은 점이 여기 점 A고요. 이때 점 A에 대응하는 수를 소문자 A라고 했을 때 단지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그러면 중요한 거. 자, 얘가 원이 한 바퀴 돌았다는 건 얼마만큼 움직였다는 얘기죠? 한 바퀴 돌았으니까. 이 원의 둘레만큼 움직였다는 얘기죠. 한 바퀴 둘레. 즉, 원의 둘레. 원의 둘레는 어떻게 합니까? 원의 둘레는 원주율 쓰면 되죠. 지름 곱하기 파이. 이게 바로 원의 둘레죠. 근데 지금 반지름이 2니까 지름은 4일 거고요. 그러면 결 4파이. 이게 바로 이 원의 둘레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N은 뭐가 됩니까? 원의 둘레만큼 움직인 거니까, 즉 4파이가 돼야 되겠죠? 점 A의 위치가. 자, 그럼 첫 번째 1번. A는 무리수다. 파이 자체가 무리수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리수에다가 유리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물론 나눌 때 0을 제외해야 되고요. 해도 무리수는 그대로 무리수입니다.
무리수는 바뀌지가 않아요. 끝없이 순환되는 부분이 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알겠죠? 일단 A는 무리수고요. 2번 A 빼기 4파이는 유리수다. A 빼기 4파이. 자, A가 4파이거지. A가 4파이잖아. 4파이 빼면 0. 0 유리수 맞죠? 자, 그래서 1번 무리수 맞고요. 2번 A 빼기 4파이 유리수 맞고요. 3번 A 빼기 4. 4파이 빼기 4. 자, 4파이 빼기 4 했을 때 순환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을까? 아니면 없어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리수에다가 유리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0을 곱하거나 뭐 이런 경우, 특별한 경우 제외하거든요. 자,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리수,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즉 무리수 맞다. 3번도 맞다. 자, 4번 4분의 A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다. 4분의 A. 즉 4분의 4파이. 약분되게 되면 그냥 파이를 의미하는 거죠. 파이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다? 아니죠. 파이 자체는 무리수죠. 4번 틀렸고요. 5번 파이분의 A는 M분의 N. Mn은 정수, 즉 유리수 형태에 표현할 수 있냐, 즉 유리수가 되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4파이를 뭐로 나누게 되면 파이로 나누고 있죠. 그럼 누가 약분됩니까? 무리수가 약분되죠. 남는 건 4, 즉 유리수죠. 유리수는 이러한 분수를 나타낼 수 있냐? 당연히 나타낼 수 있죠. 왜? 이 4 자체가 1분의 4 나타낼 수 있잖아요. 유리수니까. 답은 5번입니다. 아, 5번이에요. 옳지 않는 거 찾는 거네. 자, 옳지 않은 게 몇 번이었지? 4번이었나? 4파이 살아남으면 그냥 파이. 파이는 무리수죠, 파이. 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 다 맞는 말이네요. 넘어갈게요. 자, 여기 유형 8번 실수와 수직선. 문제는 113번이고요.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구하여라. 기읍. 루트 5와 루트 17 사이에는 두 개의 정수가 있다. 자, 우리 이걸 알기 위해서는 루트 5랑 루트 17 정확히 대충이나마 값이 얼마나 좀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 참고로 루트 5는 당연히 뭐보다 크고요. 루트 4보다 크고, 루트 9보다 작죠? 루트가 있더라도 안에 있는 값이 클수록 큰 거니까. 근데 왜 내가 루트 4랑 루트 9를 잡았을까? 루트 4는 뭐니까? 4는 2의 제곱. 루트 9는 뭡니까? 3의 제곱. 그 말즉슨 얘들은 2랑 3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자, 즉 루트 5가 2랑 3 사이다. 그 말인즉슨 루트 5는 대략 얼마? 정확히 모르지만 2점 얼마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루트 17. 루트 17은 루트 16보단 크고 루트 25보단 작죠. 16은 뭐의 제곱? 4의 제곱. 25는 뭐의 제곱? 5의 제곱. 자, 그 말인즉슨 여기는 루트 16은 4, 루트 25는 5, 그럼 루트 17은 4와 5 사이. 즉 정확한 건 모르지만 4점 얼마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적으면 자, 루트 5는 2점 얼마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2점 얼마 루트 17은 4점 얼마 그럼 이거 사이에는 두 개의 정수가 있다. 자, 2점 얼마랑 4점 얼마 사이에 있는 정수 3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4도 가능하죠. 4점 얼마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개의 정수 맞네요. 기억은 맞습니다. 알겠죠? 이제 두 번째 기억은 맞다. 니은 루트 15와 4 사이에는 유리수가 없다? 뭔 소리야? 루트 15 루트 4는 루트 16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는 무리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루트 뭐 15.1이라든가 루트 뭐 15.2라든가 이런 무리수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면 루트 15가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루트 16이 4기 때문에 16이 4의 제곱이니까 얘는 4고요. 얘는 대략 3점 얼마겠죠? 그럼 뭐 정확히 모르지만 뭐 3.987 이런 유리수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유리수가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어떤 무리수와 어떤 무리수 사이 이 두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무수히 많은 무리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심지어 그게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더라도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더라도 똑같고요. 유리수와 무리수 사이더라도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들한 값들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 또는 무리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니은 틀렸죠? 디귿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방금 얘기했죠? 똑같습니다. 뭐 루트 2.1, 루트 2.2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은 무리수 만들 수 있어요. 그 디귿도 맞네요. 리을 자, 모든 무리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 아까 우리 수직선 얘기할 때 수직선은 뭐로 이루어진 거다?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 모든 유리수와 모든 무리수로 이루어진 게 수직선이다. 그러니까 모든 무리수는 수직선 위에 점으로 다 찍을 수가 있다. 맞고요. 미음 유리수에 대항하는 점들도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있다?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유리수만은 부족하거든. 유리수 1, 2, 뭐 3, 뭐 1.5, 2.5 그 사이사이를 메꿔줄 수 있는 무리수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미음은 틀렸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읍, 디귿, 리을입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9번에 문제는 179번이고요. 다음 중 두 실수의 대수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크기 비교하자. 우리가 앞에 수학에서 두 수의 크기 비교할 때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빼는 거라고 배웠죠. 두 값을 빼는 거. 빼서 양수면은 앞에 게 더 크고 두 개를 빼서 음수면은 뒤에 게 더 크고. 자, 그걸 한번 해봅시다. 1번 루트 8 빼기 2랑 1을 비교하자. 그 말은 루트 8 빼기 2에서 뭘 빼자? 뒤에 있는 1을 한번 빼보자. 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8 빼기 빼기니까 빼기 3. 자, 참고로 빼기 3은 루트 9죠. 그러면 루트 8 빼기 루트 9라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어때, 이게? 루트 안에 숫자가 클수록 큰 거니까 뒤에 게 더 크잖아. 음수겠네. 자, 두 개 뺀 결과 음수란 거는 앞에 게 크다, 뒤에 게 크다. 뒤에 게 크다. 뒤 빼는 이 녀석이 더 크다. 1이 더 크다. 맞네요. 1번 맞고요. 이제 2번. 앞에 거는 2 빼기 루트 2. 뒤에 비교하는 거는 루트 5 빼기 루트 2. 자, 그럼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자. 자, 빼게 되면 2 빼기 루트 2는 그대로고요. 얘는 부호가 바뀌니까 루트 5 빼기 빼기는 플러스 루트 2. 그럼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2 사라지고요. 그 남는 거는 2 빼기 루트 5. 근데 2가 뭐랑 같다? 2는 루트 4랑 같다. 2의 제곱.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실히 알 수 있죠. 루트끼리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루트 안의 숫자가 클수록 큰 거니까 뒤에 더 크죠? 그럼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 이 결과는 음수겠죠. 자, 그래서 어떤 두 값을 뺀 게 음수란 얘기는 뒤에 값이 더 크다. 즉, 루트 5 빼기 루트 2가 더 크다. 맞네요. 2번도 맞네요. 그 다음 3번. 루트 12 빼기 3이랑 누굴 비교하자?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2를 비교하자. 그럼 역시 두 개를 뭐 하자? 빼보자. 자, 빼게 되면 앞에 거는 뭐 가로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요. 뒤에 거는 가로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안에 부호를 싹 다 바꾸면 마이너스는 플러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 사라지고요. 남는 거는 루트 12 빼기 루트 11만 남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루트 안에 값이 클수록 큰 거라는 걸.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이 결과는 양수겠네요. 자, 결과 양수란 거는 앞에 있는 녀석이 더 크다는 얘기죠. 뒤에 빼는 녀석보다. 즉 얘가 더 커야 된다. 근데 반대네? 그럼 답은 3번이겠네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알겠죠? 나머지 것들도 똑같이 빼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빼보면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올 거예요. 알겠죠? 굳이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넘어가고요. 자, 요번에는 유형 10번. 3개 이상의 실수에서 대수관계. 말 그대로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비교하자는 얘기죠. 다음 중 세수 ABC 대수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A는 마이너스 7 루트 3 뭔 소리야? 마이너스 7 루트 3이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7 더하기 3 B는 3 빼기 루트 8 C는 마이너스 루트 더하기 3 자,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비교하자. 역시 앞에서 배웠던 방법. 비교할 때는 뭘 쓰는 게 좋다? 빼보면 된다. 자, 그럼 일단은 제일 처음에 있는 게 AB니까 AB부터 한번 해볼게요. A는 마이너스 루트 7 더하기 3이고요. 여기서 뭘 빼볼까? B를 빼보자. 빼기 B. 3 빼기 루트 8. 자, 그러면 앞에 거는 뭐 어차피 가로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뒤에 건 가로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부호를 싹 다 바꾸면 플러스 루트 8.
자, 그러면 플러스 3, 마이너스 3 사라지고요. 남는 거는 마이너스 7 플러스 루트 8. 즉, 루트 8 빼기 루트 7이라고 보면 된 거죠. 자, 그럼 누가 봐도 앞에 있는 게 더 큰 거니까, 7보다 8이 크니까, 빼게 되면 당연히 양수겠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다? 두 값을 뺀 게 양수라는 얘기는 앞에 게 더 크다. 즉,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크다라는 게 확실시 됐네요. 자, 이번엔 뭐 해볼까요? A, B 나눠냈으니까 이번엔 B, C. 요 두 개를 한번 빼봅시다. 자, 3 빼기 루트 8에서 뭘 빼자? 뒤에 거. 마이너스 루트 5 더하기 3을 빼자. 자, 그럼 앞에 거는 역시 그대로 풀면 되고요. 뒤에 거는 빼기니까 부가 싹 다 바뀌면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 사라지고요. 남는 거는 마이너스 루트 8 플러스 루트 5. 즉, 루트 5 빼기 8. 루트 5 빼기 루트 8.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당연히 뒤에 빼는 게 더 크니까 얘는 음수겠죠. 자, 이 두 개를 뺀 결과 음수란 거는 누가 더 크다? 뒤에 빼는 녀석이 더 크다. 즉, 뒤에 거. C가 더 크다는 얘기죠? B보다는 C가 더 크다. 아, 보기 좋게 해야 되겠네. C를 왼쪽 적을게. C가 B보다 크다. 자, 그럼 결과론적으로 B가 제일 핫바지네. 제일 작은 녀석이네. A, C는 둘 다 B보다 크고요. 그럼 이제 결국 A, C를 비교해야 되겠죠? 그럼 역시 A에서 C를 한번 빼봅시다. 마이너스 루트 7 더하기 3에서 뭘 빼보자? C를 빼보자. C는 마이너스 루트 5 더하기 3이고요. 자, 그럼 앞에 거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되겠죠? 가로 앞에 마이너스 없으니까. 얘는 가로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부호가 싹 다 바뀌면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그럼 플러스 3 마이너스 3 사라질 거고요. 남는 거는 마이너스 루트 7 플러스 루트 5. 즉, 루트 5 마이너스 7.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7. 자, 그럼 당연히 루트끼리 빼는 거니까 루트 뒤에 값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5보다 7이 크니까. 그럼 얘는 결과는 뭐다? 음수. 자, 우리가 지금 A에서 C를 뺀 결과가 음수라는 거는 D 빼는 게 더 크다. 즉, C가 A보다 더 크다라는 결과가 나왔네요. 됐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수 대수 관계는 C가 제일 크고요. 두 번째 A, 제일 핫바지는 B다. CAB, BAC 순으로 커진다. 어디 있습니까? 3번이네요. BAC.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1번. 수직선에 대응하는 점 찾기. 자, 다음 수직선의 점 중에서 루트 50에 대응하는 점을 구하라. 루트 50. 호호, 루트 50이다. 근데 지금 수직선에 루트가 없죠? 5, 6, 7, 8, 9, 10. 유리수로만 표현되어 있죠. 양이 종수로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아, 그러면 앞에 썼던 방법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루트 50은 루트 49보다 크고요. 루트 얼마? 64보다 작겠네요. 그러면 너희들은 왜 내가 갑자기 49랑 64를 썼느냐?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49는 뭐니까? 7의 제곱이니까. 64는 뭐니까? 8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 두 수를 쓴 거겠죠. 자, 루트 안에 7의 제곱이다? 그럼 얘는 그냥 7이라고 보면 되고요. 루트 안에 8의 제곱이다? 그럼 얘는 그냥 8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즉, 루트 50은 7보다 크고 8보다 작다. 그럼 7과 8 사이니까 7점 얼마. 그럼 이 5개 점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C에 해당하는 거죠, C. C가 7과 8 사이에 있으니까. 그 답은 C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제곱수를 생각해라는 얘기입니다. 제곱수를 기준으로 루트 안에 어떤 값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대소를 판단할 수 있다. 알겠죠?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유형 12번 두 실수 사이의 수를 이제 알아봅시다. 다음 방금 전에 했던 것과 되게 비슷한 내용인데 다음 중 두 수 2와 3 사이에 있는 수의 개수를 구해라. 2와 3 사이에 있는 거. 그 2와 3 사이에 있는 거 찾아라 이 얘기인데 자, 루트 2. 루트 2는 루트 1보다 크고 루트 얼마? 4보다 작죠? 1, 2, 4. 근데 루트 1은 1의 제곱이니까 얘는 1이고요. 루트 4는 2의 제곱이니까 2입니다. 자, 즉 루트 2는 1과 2 사이죠. 2와 3 사이가 아니라. 그래서 루트 2는 틀렸고요. 자, 루트 5. 두 번째 거 루트 5. 자, 루트 5는 루트 4 제곱수를 생각해봤을 때 루트 4. 그 다음에 루트 9. 자, 루트 4는 루트 2의 제곱. 루트 9는 루트 3의 제곱. 루트 안에 2의 제곱이란 건 얘는 그냥 2고, 루트 안에 3의 제곱이면 얘는 그냥 3. 즉, 루트 5는 2랑 3 사이. 맞네요. 맞고요. 한마디로 2는 뭐니까? 2는 루트 4. 3은 뭐니까? 루트 9. 루트 4랑 루트 9 사이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루트 8.24. 자, 왜 8.24냐? 내 생일이 8월 24일이거든. 자, 그래서 8.24입니다. 알겠죠? 만든 사람 마음이죠. 자, 그럼 8.24는 사랑 구사에 있냐? 있네요. 사랑 구사에 있는 거니까 얘도 맞는 거죠. 아, 그리고 사실 내가 이 문제에서 약간 포인트를 만든 거는 이 두 녀석입니다. 루트 3.9 순환, 루트 8.9 순환. 이건 내가 순환소수 얘기할 때, 2학년 과정에 순환소수 얘기할 때 내가 좀 중요하다고 하는 파트거든요. 한번 봅시다. 자, 루트 3.9 순환. 자, 얘는, 자, 일단, 그럼 너희는 3.9 순환부터 알아야 되겠네요. 자, 3.9 순환. 소수점 아래에 순환된 게 하나밖에 없죠. 9 하나 써주고요. 그 다음 전체 값 39에서 뭘 빼줍니까? 순환되지 않는 거 3을 빼줘야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9분의 39 빼기 3하면 36. 자, 9분의 36 얼마입니까? 루트 4 약분하면 루트 4는 얼마죠? 2죠. 2. 4가 2제곱이니까. 자, 근데 우리는 2와 3 사이에 있는 거죠. 2랑 3 사이에 있다는 거는 2랑 3을 제외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틀린 거죠. 2니까.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루트 8.9 9순환. 자, 루트 안에 순환되는 게 하나니까 9 하나 써주고요. 8, 9에서 뭘 빼자? 순환되지 않는 거 8 빼주자. 그럼 루트 얼마? 9분의 81. 끝났네요. 9분의 81 약분하면 9죠. 루트 9. 루트 9는 얼마입니까? 역시 9과 3이 적용이 3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2와 3 사이에 있는 걸 찾는 거니까 3은 제껴야 되겠죠. 얘도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3분의 11. 루트 3분의 11. 자, 3분의 11이 4보다 크냐? 4는 얼마야? 4는 4가 3분의 10이거든? 9는 3분의 27이고요. 이거 사이 있냐? 아니네요. 얘보다 작죠? 왼쪽 편에 있는 거죠? 얘는 제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분의 60 루트. 자, 그럼 이것도 역시 분수 생각해야 되겠네요. 루트 4는 분모를 7로 만들면 4, 7, 28. 7분의 28이고요. 9는 분모를 7로 하게 되면 7, 9, 63. 자, 그럼 얘는 루트 4랑 루트 9 사이에 있는 게 맞네요. 28보다 크고 63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얘는 맞는 거네요. 자, 그래서 결국 2랑 3 사이, 즉 루트 4랑 루트 9 사이에 있는 값은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유형 12번까지 이 단원 모든 유형 다 풀어봤고요. 뭐 오늘 유형이 좀 적었죠? 내용 자체 적어가지고 적으면 좋지 뭐. 응? 개꿀. 자, 그래서 오늘서 끝내겠습니다.